안녕하세요. DB성형외과의 디테일러 국동비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바로 팔자주름에 관한 것인데요. 저도 나이를 먹다 보니까 팔자주름이 좀 깊어져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도 하고 하다가 최근에 필러도 좀 맞아보고 했는데요. 제일 간단한 시술인 필러부터 영구적인 수술 방법까지 다양한 해결 방법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수술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이것을 꼭 하나만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두 가지 시술을 조합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도 쓸 수 있어서 장단점을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팔자주름이 생기는 원인은 코 옆에 이 삼각형 지역 있죠? 굉장히 꺼져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볼륨의 문제가 있어요. 뼈가 약간 들어가 있는 부위거든요. 영어로 이제 파라네잘 에어리아라고 하는데 코 옆에 있는 부위다. 그래서 원래 거기가 이제 상악볼 중에 좀 꺼져 있는 부위라서 볼륨이 좀 부족한 볼에 비해서 꺼져 보이는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볼살이 이렇게 처져서 나이를 먹으면 이렇게 처지다 보니까 안쪽으로 그 삼각형 부위를 밀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팔자주름이 더 진해 보이는 두 가지 문제가 이제 팔자주름을 심하게 보이게 하는 원인이 되겠는데요. 첫 번째로 볼륨을 채워주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게 되겠는데요. 간단하게는 필러로 그 볼륨을 채워주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게 되겠고, 두 번째는 지방이식, 본인의 이제 지방을 허벅지나 배에서 빼서 주입하는 방법. 넣고 싶은 만큼 뽑아서 하면 되는 거니까 용량은 무제한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무제한으로 들어가지는 않고요. 이 공간이 좁기 때문에 들어가는 용량에는 한계가 있고, 지방을 많이 넣으면 코가 들리는 그런 문제도 생겨요. 적당량을 넣어야 될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귀족 보형물이라고 해서 이제 이런 제품인데요. 그 안에 이제 들어있는 내용물이 이거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코어에 넣는 실리콘 있잖아요. 콧대 높이는 그 실리콘 보형물, 그거랑 같은 성분이고요. 모양만 이제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약간 엄지손톱만하게 생긴 그런 보형물이에요. 두께가 있죠. 그래서 한 4mm부터 한 7mm까지 두께로 0.5mm 단위로 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얇은 걸 넣을 수도 있고 두꺼운 걸 넣을 수도 있다. 너무 두꺼운 걸 넣으려다 보면은 좀 움직이거나 삐져나오는 그런 경우도 생기긴 하죠. 그래서 너무 무리는 하지 않으면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적당량을 정해서 해주는 게 이제 귀족 보형물, 영어로 이제 파라네젤 임플란트다. 코 옆에 넣는 임플란트다. 팔자가 좀 없어 보이면서 좀 부티나게 된다 그래서 귀족 보형물 또는 귀족 수술이라고 많이들 말하는 것 같아요. 장단점 말씀드리면, 필러는 이제 기존 제품이니까 그냥 시술로 그냥 바로 넣으면 끝나는 거고, 지방이식은 뽑아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필러처럼 알아서 흡수되거나 그러진 않고, 흡수되고 이제 생착된 지방은 평생 가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지방이식도 다 없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살아남은 애들은 평생 간다. 살이 찌면 같이 부풀어 오르고요. 완전 자기 지방 이식이 된 거니까. 보형물은 이제 두 가지랑 다르게 이제 줄어드는 게 없죠. 보형물 이런 실리콘을 넣으면 그 두께만큼 그대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입 안쪽으로 들어가서 그 잇몸 안쪽 제일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그 코 옆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거든요. 외부에 어디 째는 거 없이 입 안으로 해서 보형물을 그 자리에 놓고 닫아주면 끝나는 수술이다. 그래서 밖에서는 잘 모르겠죠. 팔자주름인데 볼륨만 생기는 그런 수술이다.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이 살이 이렇게 밀고 들어오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간단하게는 실리프팅이 있겠고, 제대로 된 수술로는 안면과상이 있게 되겠는데, 먼저 실리프팅은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제 구멍을 뚫어서 실로만 넣는 거기 때문에 시술 개념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거 지금 색깔을 다르게 했는데, 까만색은 시술이에요. 필러나 실리프팅은 시술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방이식, 보형물 또는 안면과상은 수술이 되겠죠. 성형외과에서는 이 다섯 가지 시술 또는 수술을 다 하고 있는데, 안면과상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안면과상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다섯 가지 방법 중에 가장 제대로 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귀 근처 쪽을 피부를 열어서 남는 피부를 제거해주고 이렇게 당겨주고 하니까, 이 안면과상을 전문적으로 하는 지인 성형외과 의사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심부볼 쪽 또는 이 심술보 쪽, 이 턱 아랫라인 이쪽 부분은 이 안면과상으로 해결이 좀 드라마틱하게 되고 피부도 많이 잘라서 올릴 수가 있는데, 이 아무래도 이 팔자 쪽 피부는 가로로 피부를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과감하게 할 수가 없다. 주변 너무 근처까지 박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팔자 쪽은 당겨지는 효과가 아무래도 이 턱 아랫라인보다 훨씬 적다. 팔자 주름 때문에만 안면과상 수술을 선택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효과에 어떤 한계가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도움은 되지만 이거는 이제 턱 아래쪽 라인 개선을 같이 할 때 어떤 부가적인 효과를 얻는 것이지, 정말로 팔자주름 때문에만 안면과상을 하는 것은 이제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 가능하면 두 가지 정도는 조합하는 게 좋겠다. 이 안면과상 수술을 제외하고는 이 세 가지 방법과 이 실리프팅을 조합하는 방식으로
하면 가장 좋고요. 또는 뭐 이런 실리프팅을 하기 싫으시면 이 셋 중에 한 가지 방법만 하셔도 충분히 효과를 보실 수가 있겠죠. 저도 이 팔자주름이 굉장히 깊은 편이었어서 어떻게 한번 해볼까 고민을 하다가 최근에 필러 시술을 한번 했거든요. 그래서 팔자 필러에 대한 내용은 따로 영상을 한번 준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팔자주름을 해결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본인이 처한 여건이나 어떤 선호하는 수술 방식, 시술 방식을 선택하셔서 단계적으로 또는 조합하는 식으로 한번 해보시면 팔자주름 많이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DB성형외과의 디테일러 국동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